트럼프 대통령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평생을 준비해왔다면서 기대감을 한껏 드러냈습니다. 북미 양 정상이 내일 싱가포르에 도착할 거란 얘기도 나오는데요. 네, 오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석향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G7 정상회의로 떠나기 직전에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평생을 준비해왔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네. 비행기에서 볼 자료만 해도 15박스나 된다고 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준비가 안 된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이 같은 발언을 봤을 때는 일단 자신감을 표출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저도 그 말씀을 하실 때 평생을 준비해왔다는 게 무슨 뜻일까 하는 생각을 한번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대통령이 되신 게 얼마나 됐는지 또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도 막상 그 북미 정상회담, 미국 정상회담을 준비한다고 한 게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준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단호한 태도로 말씀하셨어요. 그게 그러니까 농담처럼 하거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이게 아니라 아주 단호한 태도로 말씀하시는 거로 봐서 저게 무슨 뜻을 담아서 한 얘기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긴 했었는데 예. 생각해 보면 이분은 굉장히 기독교적 사고방식, 그러니까 기독교적 세계관, 그 외 미국을 만드는 가치관 중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의 하나가 예. 개신교,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적 기독교 가치관이잖아요. 예.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다가 이루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내가 평생을 준비해왔다 하는 거는 내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걸 평생을 준비했다는 뜻이 아니라 예.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독교적 가치관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려고 하는 인간관을 나는 수행한다 하는 그런 뜻으로 저 말씀을 하신 건 아닐까 하고 저는 혼자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어제부터 계속 그러니까 이 말씀이 딱 나왔다는 그 순간부터 저게 무슨 뜻이지? 예. 무슨 말이지? 하는 예.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네. 단순히 회담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회담 준비를 실무자들이 시작하면서 본인이 이렇게 정보를 확인하고 그러면서 그 실무적인 준비를 했다 그 뜻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예.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닐까 하고 이제 저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건요.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인권 문제도 다룰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인권 문제라는 언급이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앞에 그러니까 내가 평생을 준비해 왔다 예. 하는 게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그런 요구는 많았죠. 그리고 기왕이면 북미 정상회담을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인권 문제를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인권 단체들의 그 원하는 바도 있었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문제에 아주 관심이 없었던 거는 아니라는 걸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북한 이탈 주민 중에서 그 상징성을 지닌 몇 사람들을 그 백악관으로 초청을 해서 직접 만나고 또 그런 그게 뭐죠? 그러니까 이 장애인이 예. 사용할 수 있는 북한에서 그 사람이 예. 직접 사용했던 그 지팡이를 이렇게 들어서 보여준다던가 하는 걸 보면서 예. 이분이 그러니까 인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막상 이게 이제 의제에 정식으로 포함되겠다. 아직 그건 사실 잘 모르는 일이긴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의제로 꺼낼 수도 있겠다 하는 얘기를 한 것도 네. 이번이 사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이게 단순히 종전선언을 하거나 평화협정을 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북한에 살고 있는 그 2,500만의 그 생활 수준을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그러니까 인권의 가치를 이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그 미국 정상회담에 어느 정도 거론을 하고 싶다 하는 욕구는 이분이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마 아까 말씀드린 그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내가 평생을 준비했다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예.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의 반응은 좀 궁금하기도 한데 북한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좀 예민한 문제이기도 해서요. 네, 이게 쉽지 않겠죠. 그런데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북한 쪽이 자신 있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 잘 믿어지실지 모르겠지만 북한이 그 노동신문을 통해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긴 합니다. 예. 정기적으로. 그런데 예전에는 전혀 그러니까 외부 사회에서 그 북한 내 인권 문제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봤자 북한 안에 뭐 인권 문제는 전혀 없다. 이 말로 그냥 딱.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인권 문제가 심각한 나라는 미국. 그러니까 이 노동신문의 논리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 논문을 쓰려고 도대체 노동신문에서는 인권 가지고 뭐라고 하나? 그래서 네. 그 인권이라는 단어가 나온 노동신문 기사들을 쭉 모아서 한번 뭐라고 하는지 정리를 해봤는데 예. 가장 그 인권 상황이 나쁜 나라는 지구상에서 미국,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 그러니까 남조선이죠. 예. 그리고 그 지구상에서 가장 인권 상태가 좋은 나라는 중국으로 나와 있어요. 예. 숫자가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중국의 인권이 굉장히 바람직한 상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그 기사가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나와 있는 기사를 보면 그렇고 그다음 북한이 두 번째로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인권 상황이 좋은 나라 예. 1등 중국, 2등 그 북한이라고 나와 있어서 예.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분들이 인권 문제라 그러면 당연히 민감해하면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 인권이나 아동의 인권이나 뭐 여성 인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적어도 이 남조선보다는 훨씬 잘하고 있다 하고 자신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래서 뭐 세계 인권 규약 같은 경우에 그 아동권 규약 이런 데 훨씬 일찍 가입합니다. 우리보다. 예. 단지 보고서를 제때 안 내서 그렇지 그래도 뭐 아주 안 내는 건 아니고 이렇게 띄엄띄엄 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장애인 인권이나 뭐 이런 거를 잘 거론하면 북한도 얘기할 수는 있는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인권 문제는 아마도 북한에 억류돼 있는 사람들 의 문제라거나 혹은 뭐 그 전쟁 시기도 그렇고 전쟁 이후에도 그러니까 납북된 사람들 납치됐거나 뭐 이런 분들의 문제도 그렇고 또 일본에서 아베 총리가 아마 분명히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부탁을 했을 거예요. 그 예. 일본에서 납치된 사람들의 예. 문제를 거론을 해달라.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그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 인권 문제만 나오면 북한이 무조건 이렇게 뒤로 물러나거나 회피하려고 한다고 보실 필요는 또 없지 않을까 싶고요. 의외로 어떤 면에서 누가 그 페이스북에다 그런 글을 올렸던데 네. 예측할 수 없고 뭐 성격 급하고 예. 본인이 하고 싶은 스타일대로 하고 그러니까 가로 열고 여기 들어갈 이름 누구게 뭐 이런 거 해놨던데 예. 근데 이게 두 분이 굉장히 그러니까 비슷한 면이 있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가끔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 두 분이 정말 그 인류 사회를 위해서 공헌을 해야지. 내가 뭐 인권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공헌을 해야지. 그런 의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네. 저 엉뚱함, 그러니까 그 두 분의 굉장히 창의적이고 그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굉장히 예외적인 행동을 하시는 저런 행동이 의외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 예. 그러니까 아무도 예측하지 않았고 딱히 본인도 그렇게까지 기획한 거는 아닌데 그 엉뚱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 둘이 딱 맞아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 하는 기대감은 아직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내일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도착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회담 전에 미리 만난 이유는 뭘까요? 저는 그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싱가포르하고 우리나라는 사실 시차가 그렇게 뭐 시간 차이가 많이 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김정은 위원장은 싱가포르에 현재 도착해서 이 소위 말하는 jetreg이라는 것 때문에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게 딱 그 낮과 밤이 확 바뀌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오시면 자칫 잘못하면 진짜 이 회담 중에 굉장히 피곤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미국 가면 예. 버티다 어느 순간 그때는 진짜 괴로운 그러니까 아마 그래도 하루라도 먼저 가셔서 좀 그러니까 이 신체적인 리듬을 조금 그 현지 상황에 적응을 하게 예. 해야 그 회담하는데 최소한 회담하는데 이렇게 너무 피곤한 모습을 보이거나 그거는 좀 그리고 이 회담이라는 게 그 쉽지 않은 회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 또 뭐 토시 하나가 어떤 게 들어가는지 이걸 넣을 것인지 뺄 것인지 만약에 넣는다면 어느 정도 강도로 넣을 것인지에 대해서 두 분이 계속 그 기싸움도 하고 한쪽에서 제안을 하고 한쪽에서는 뭐 이걸 밀고 당기고 뭐 이런 거를 계속 해야 되는데 예. 그런 정신적인 싸움을 할 때는 이 육체적인 조건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이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네. 시차 적응과 체력 안배도 좀 네, 필요했다는 네. 말씀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합의문이 어느 정도 윤곽을 지금 지어냈을까에 관심이 쏠리는데 어떻게 좀 예측을 하고 계세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여러 라인에서 그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성김 필리핀 대사하고 그 최선희하고 여기 그 판문점에서 예. 저는 그 회담 소식이 나올 때마다 아 판문점의 용도가 저렇게 저렇게 쓰일 수도 있구나. 예. 그 왜 우리는 저걸 그렇게 오랫동안 대결의 장소로만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새삼하고 있는데 아무튼 거기서도 얘기를 하고 예. 또 폼페이오하고 김영철 라인에서도 굉장히 그 회담의 윤곽을 위해서 그러니까 조율을 계속 하고 있었고 예. 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이 좋아하시는 이유가 이렇게 가끔 트윗으로 날려주시잖아요. 예. 예. 가끔 한밤중에 날려서 좀 괴롭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의 궁금증을 누구보다 가장 많이 알려주시는 분이 대통령 자신이니까 예. 그래서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진행되는 걸 봐서 제 생각에 그 어떤 의제가 올라가고 그 의제를 대강 어느 정도의 틀에서 얘기를 하기로 한다 정도까지는 이제 돼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게 그래서 하겠다는 거냐, 그래서 안 하겠다는 거냐, 뭐 예. 한다면 어떤 정도의 속도로 하느냐, 언제까지 뭘 끝내느냐는 아마 그 두 분이 직접 만나서 이제 그 담판을 지어야 되는 몫이 남아 있겠죠. 그러나 그 최종적인 결정을 앞두고 그 필요한 사전 준비는 다 올라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옆자리에는 과연 누가 앉게 될까 아, 이 네. 부분도 좀 관심이 네. 가거든요. 네. 사실 뭐 그동안 배제설 논란이 있었던 존 볼턴 보좌관도 이번에 참석하기로 했고 네.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여정 부부장이 또 온다고 하죠. 그 지난번에 그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그 김여정 부부장이 계속 따라다니는 그러니까 예. 그 배석자로서 아주 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세 분 앉았던 그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김영철하고 임종석 실장 맞은편에 앉고 예. 우리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 앉고 이쪽에 그러니까 김여정 그 부부장이 이쪽에 앉았던 예. 그림을 기억하실 텐데 예. 그 6사람이 앉아 있는데 유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처음에다 메모하는 계속 사람이 메모하죠. 김여정 부부장이었어요. 예.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역시 김정은 위원장이 아무리 뭐 배포가 크고 뭐 그러니까 7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학습 능력을 갖추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전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딜을 할 줄 알고 협상을 예. 할 줄 알고 그렇다 하더라도 역시 젊은 지도자고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심리적인 위안이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거를 나 제대로 하고 있어? 내가 말한 거에 뭐 실수한 거 없어? 나 괜찮았어? 나 잘했어? 이걸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김여정 부부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 사심 없이. 예. 그러니까 경쟁 관계도 아니고 또 나를 전적으로 믿어주기도 하고 또 내가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김여정 부부장이 아주 중요한 회담에 같이 있지 않으면
이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가 자기의 그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할 때 약간 불안해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회담일수록 너 나 보이는 자리에 예. 좀 있어라 예. 하는 그런 역할을 그 예. 김여정 부부장이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정말 따라갈까 하는 거에 약간 그 의문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 평양을 비우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사실 이렇게 그 다 공지해놓고 나 언제 어디 간다 이렇게 공지해놓고 평양을 통째로 비운 적이 없습니다. 북한 예. 지도자가. 예. 북한 지도자는 어디 가도 간다는 얘기 미리 안 하고 다 갔다가 와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어디를 갈 때도 기차도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기차 똑같이 생긴 거를 2개, 3개를 굴러가게 한다잖아요. 어느 예. 차에 탔는지 모르게 하려고. 예. 그런데 지금 어디 가 있다 이거 다 알려주고 평양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에 저 사람이 없는 게 너무 명확한 그런 일이 예전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우는 게 불안할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평양을 지켜라 하고 여동생을 남겨두지 두고 않을까. 갈 줄 네. 알았는데 예. 그거보다 이 회담에 실는 무게가 그만큼 중요하고 내가 말을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잠깐씩 쉬는 동안에 그럼 내가 다음엔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정말 의논할 사람으로 그 여동생을 의지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짧게 좀 질문을 드리면요. 이번에 회담이 잘 되면 뭐 백악관 혹은 평양에서 제2, 제3의 정상회담이 진행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 뭐 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뭐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걸로 봐서 예. 아마 그러니까 이제 그 현실적으로 비핵화를 한다고 하는 게 예. 자, 비핵화합시다. 서명하는 거로 끝나지 않고 아무리 시간을 그러니까 줄여도 최대한 빨리빨리 해도 이게 그날 다 끝나지 않는다는 거에 따른 현실 인식을 하시고 이걸 어떻게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해낼까 하는 면을 알려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무엇보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덕분에 북한에 계시는 그 2,500만의 일상적 생활이 조금이라도 편해지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얘기 김석형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